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한 질환에 대해서 다룰 모양입니다. 지금 무섭다. 쭉 보니까 네.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네요. 이거는 네. 구강호흡이라고. 아니 이비인후과하고 치과가 나와서 너무너무 무서운 중한 질환이라고. 여기 보니까 막 거의 남들이 보면 중증 외상질환이랑 다른 줄 알겠어.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병 다른 증상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대충 적혀 있는데 키워드들이 구강호흡 하면은 치과하고 이비인후과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두 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분 모시고 네.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모자라면 어. 다음 회까지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해결하고 다음에 만나지 말자. 빠른 시간 내. 네. 구강호흡이라는 거는 이게 뭐 병명이에요? 뭐 증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강호흡의 정의. 일단은 증상이죠. 증상. 네, 증상인데 여러 다른 증상들을 유발하고 때문에 구강호흡 자체가 거의 병으로 인식될 정도로. 구강호흡은 입으로 숨 쉰다는 뜻인데 네. 원래는 비강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 숨을 쉬는 비강호흡. 그렇죠. 야, 이게 치과하고 이비인후과가 또 차이가 나오네요. 왜? 예? 저희는 비호흡, 구호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강이 들어가는 이유는 강은 잘 뭐지? 안 써요. 아 저는 그냥 비강호흡, 구강호흡. 라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라임이래요? 그냥 뭐 일반인들은 코로 숨쉬기, 입으로 숨쉬기라고 네, 네, 합니다. 네. 자 질문. 원래 사람은 숨 쉴 때 네, 코와 입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만요. 그렇죠. 그게 힘들 때만. 그게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도 초기에 달릴 땐 코로 숨 쉬다가 어느 순간 딱 산소가 필요한 양이 딱 늘어나면 입이 저절로 벌어져. 그 다음부터는 구강호흡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 모자란 거군요. 그렇죠. 오. 평상시에는 코로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안 쉬는 이유는 코로 숨 쉬고 살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코로 숨 쉬는 게 살만하다가 정상인 건가요? 그렇죠. 매일 입으로 숨 쉴 정도로 헉헉거리면 인생이 슬픈 거죠. 그렇죠. 예. 코로 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코로 숨 쉬면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폐활량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코로 폐활- 쉬느냐 입으로 쉬느냐는? 아니요. 왠지 상관 아니요. 상관 있죠. 폐활량이 크면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더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코로만 크게 들이셔도 몸이 부족하다고 안 느끼죠. 그런데 폐에 만약에 뭐 폐섬유화증이라든지 우리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폐렴을 심하게 앓아서 폐가 딱딱해져 가지고 폐의 그 폐활량이 줄어들어 버리면 코로 들어온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제대로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코로 많이 들이셔도 몸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그 입을 벌리는. 그렇죠. 더 많은 공기를 들이쉬고 싶은 마음에 입을 벌리게 되죠. 우리가 영화에서 공기가 부족한 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그 코로만 숨 쉬어? 아니잖아. 막 뭐라도 그냥 다 삼켜버릴 듯이 입을 벌리게 되죠. 그럼 구강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산소 그러니까 코로 우리- 숨 쉬는 것만으로는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 이런 몸이 산소가 거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구강호흡은 달리기 할 때 네. 힘들 때 네. 아니면 뭐 특별히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 있을 때 이럴 때 하는 거는 그냥 정상 자연스러운 네, 일, 네, 네. 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도 구강호흡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왠지 코가 여러 막혀서. 가지 있을 것 같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 호흡을 해야 공기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들도 걸르고 습도도 조절하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거든요. 입은 패스트 트랙이에요. 아주 급할 때만 쓰는 길. 그래서 입으로 그냥 미세먼지가 많은 날 입으로 그냥 다 먼지를 들이삼켜 버리면 훨씬 더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간 것보다 폐에 훨씬 더 안 좋아요. 누가 걸러요? 먼지와 습도 조절. 아, 코 안에 있는 섬모들이 걸러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코털을 코털을 하면서 네, 털은 의미가 없다. 아, 그렇죠. 벌레만 막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네. 습도 조절과 뭐 이런 게 네. 나오니까. 예. 그때 방송에서 이걸 원했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습도 조절, 온도 조절하는 거는 코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섬모. 섬모가 하는 거야. 선모는 어디 있어요? 섬모는
눈에 안 우리가 보이죠. 코털이 자라는 범위는요. 딱 새끼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닿는 범위까지가 코털이 자랍니다. 딱 곱하기 좋은 데까지만. 그렇지. 그 뒤는 코딱지가 안 생기고요. 그 뒤에 있는 점막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 마치 양탄자처럼 많은 털들이 있어요. 그걸 선모라고 하고 그 선모들이 걸러주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그리고 온도 조절도 온도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지나가면서 온도도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온도를 또 높여주고. 그럼 선모는 가습기 역할도 하고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구강호흡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코가 막힌다? 코가 막힌다. 딩동댕. 제일 코안- 큰 게 그거. 예, 코뼈가 휘어 있거나 비염이 심하거나 코 안에 무르기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코 안에 있는 공간이 막혀서 코로 숨을 쉴 수 없으면 당연히 구강호흡을 감기가 하게 되죠. 걸렸거나. 감기가 걸렸거나.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은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게 네, 된다. 네. 이거 당연하게 들리는데 그렇죠. 코가 막히는 병들도 또 되게 많은 거고. 이비인후과에 한 개만 있으면 이비인후과가 참 트레이닝 한 1년만 하고 전문의 주고 그다음 그러면 좋을 코가 텐데. 막히는 거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구강호흡.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가 앞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입술이 안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좀- 아래턱이 너무 작은 경우. 그렇죠. 그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근데 사실 소턱증. 아래턱이 작으면 뒤로 들어가서 예, 후턱증. 혀가 목구멍 뒤쪽을 자꾸 막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숨쉬기가 좀 어렵고 그보다 이제 더 애들 쪽으로 내려가면 앞니가 튀어나와서 입을 다물어야지 폐쇄가 돼서 코로 지나갈 텐데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자꾸 공기가 일로 들어가니까 습관화되는 경우도 꽤 있죠, 글로. 그리고 아데노이드 비대증. 아데노이드 비대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가 구강호흡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죠. 저기 안쪽이 큰 근데- 건데 왜 구강호흡을 해요? 그 입을 위치가 벌려? 입안으로 보이니까 다 입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를 통해서 들어간 공기가 목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에요. 거기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코는 멀쩡하게 뚫려 코는 있는데 멀쩡한데. 그 다음 공간에 뭐 바리케이드가 쳐져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코로 산소가 들어간 부족해. 공기도 원래 가끔 밥 먹다가 웃으면 밥풀 코로 나오지. 예, 코하고 입은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코로 들어간 공기도 입을 거쳐서 폐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길목이 딱 막혀 있는 거죠. 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폐 자체의 문제. 폐 자체의 폐활량이 문제. 줄어들거나. 네네네. 폐에 뭐 손상이 있거나. 어. 그러면은 다 얘기한 겁니까? 일단 코가 막히는 수많은 질병들. 그 다음에 구강 구조가 뭔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입이 잘 안 다물어진 뭐 이런 계열.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이드가 너무 커서 공기 길을 가로막을 때. 그 다음에 폐 자체가 손상되어서 폐활량이 부족할 때. 네네. 이렇게 이 정도? 네. 크게 네 그 가지. 하나 더. 또 있어요? 뭐? 하나 더는요. 다 멀쩡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폐를 오그라뜨려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어떤 경우입니까? 구부리고 웅크리고 있는 경우예요. 나다. 네. 어쩐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하면 다 또 생활할 허리 수 펴는 건 있는데, 그 제가 치과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똑바로 앉아.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것 뺏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이러고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코로 숨 쉬는 거 가지고 답답함을 자꾸 느껴요. 이 흉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입을 자꾸 벌리게 되거든요. 근데 똑바로만 앉아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게 펴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5번째 원인은 전문 용어로 자세 불량이에요. 그 깜신이 지금 했지만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 애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이렇게 보라 그래요. 팔 아파. 이렇게 보는데 팔이 너무 아파. 그 얘기는 몸에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핸드폰 끼울 수 있는 스탠드가 요새 잘 팔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거치대. 있어요. 사실 따지고. 이렇게 네. 이게 딱 해가지고. 끼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다 이 얼굴 아래쪽 부분 여기서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결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구강호흡의 원인은 지금 뭐 한 5가지 얘기했는데 네. 구강호흡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결과로 수많은 또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애들하고 어른하고를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애들 얘기를 먼저 하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에 공기 지나가는 길이 뚫려야 돼요. 근데 혓바닥이 막고 있으면 숨이 안 넘어가요. 입을 다물고 계셔 보시면 혀가 어디 있죠? 입 안에. 그렇죠. 네. 입 바깥에 나오면 메롱이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이 살짝 다물어져서 붙어 있어요. 힘주지는 않고. 근데 이는 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있으면 그냥 화가 난 상태예요. 이는 살짝 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혓바닥이 입천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천장에 닿아 있으면 정상이에요. 입술은 살짝 닿고 어금니는 살짝 떠 있고 혀는 입천장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천장에 닿아있어요? 대충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숨을 입으로 쉬려면 애가 일단 입을 벌려요. 이렇게. 그다음에 혓바닥을 밑으로 내려 깔아요.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위에 입천장이 혀가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서 자꾸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자, 지금 아이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은 뭐 조금 구조가 조금 바뀔지 몰라도 굳어졌다고 성장기에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위에 턱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점점 좁아지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앞니가 튀어나오고 입천장은 좁아지고 그리고 아래는 넓어요. 이렇게 되면 얼굴이 자꾸 애들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길고 이렇게 생긴 얼굴을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써 있어요. 아예.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다. 예. 그래서 이제 구호흡하는 특징적인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앞니가 원래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니가 자꾸 뻗어지고 위에 니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공간이 비잖아요. 네. 그럼 침을 삼킬 때 애들이 혓바닥으로 그 구멍을 막아요. 침을 한번 삼켜 보시면 어금니가 꽉 씹혀요. 침 삼킬 때. 그리고 입천장을 혓바닥이 이렇게 밀면서 침이 넘어가요. 근데 그런 애들은 얼굴이 긴 애들은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어금니가 떠 있는 상태에서 혀를 양쪽을 막고 앞을 막아요. 그리고 혓바닥을 쭉 내밀면서 침을 삼켜요. 그러면 내밀수록 앞니가 더 튀어나와요. 어려워. 따라하기도 어렵다. 네.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침 삼키는 사람들은 자꾸 몰라요. 침 삼켜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가끔 환자한테 침 한번 삼켜 보세요. 혀가 어디 있어요? 앞니 사이에 있죠.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한 7, 800번 침을 삼킨대요. 그럼 7, 800번씩 앞니를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700번씩 앞에서 밀어주면 어때요? 이렇게요? 네. 침 삼킬 때마다 800번을 이렇게. 이렇게요. 네. 여기 손가락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애들 얼굴에 심하게 변형이 생겨요. 야, 진짜로. 그러니까 얼굴 구강 구조가 삐뚤어졌다 그럴까?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로 구강호흡이 생기는 것도 맞는데 네. 구강호흡을 하다 보면은 얼굴 구조가 아예 변형되는 네. 것도 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진료실에 딱 들어오는 아이의 얼굴만 봐도 아이가 밤에 코를 골고 자는군요. 구강호흡을 하겠네요. 딱 이렇게 진짜 관상쟁이가 된다니까. 그렇죠. 진료를 10년 넘게 하면 다 관상쟁이가 돼요. 그 걔를 저희 치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 그렇죠. 네. 구강호흡의 결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구조가 아예 변할 수 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어른도 아무 문제 혹시 없으면 사실 괜찮잖아. 어른은 구강호흡을 하든 이미 뭐 다 성장이 끝났으니까 완성돼 있는 건데 구강호흡을 한다고 크게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구강호흡을 하면 코골이를 대부분 동반해요. 어른들은 어른들은 왜? 입을 벌리게 되면 혀가 뒤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혀가 목 안에 있는 숨기를 누르거든요. 좁게 막아요. 구강호흡을 코로 숨을 쉴 하려면- 때는 코로 숨을 쉴 때는 코로 숨을 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혀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뒤에 공간이 비는데 거꾸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이런 겁니까?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가 입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혀가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거꾸로 목 쪽에 있는 공기길은 오히려 막게 된다. 앞쪽 공기 뭐 신경 써서라기보다는 입을 벌리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 앞길을 트다 보니까 그쵸. 뒷길은 오히려 막힌다. 막혀요. 근데 그게 성인이 갑자기 구호흡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생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아까 얘기한 소턱, 뭐 무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래턱이 작아요. 작으면 혀가 들어갈 자리가 좀 부족하죠. 그러면 혓바닥이 근육인데 들어갈 자리는 좁고 그런데다 얘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근육이 당겨서 이만큼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 때도 혀가 거기 가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밑에 내려와 있으면 근육 덩어리가 뭉치니까 뒤에 목구멍 쪽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 작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구호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럼 구강호흡을 하면은 코를 코를 골고 골게 된다. 코를 고는 환자들의 대다수가 또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죠. 막으니까. 그쵸. 막으니까. 네. 죽기 직전까지 맞고 있으니까 사실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의 증상에 불과해요. 사실 코골이 자체는 옆에 사람을 괴롭힌다는 문제가 있지만 코골이 자체가 병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코골이는 증상 이름이고 그렇죠. 병명은 수면- 수면무호흡증. 구강호흡을 하지 않는 코골이는 없습니까? 그러면? 네, 없습니다. 입천장이 떨리는 소리가 코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코골이도 그렇고 구호흡도 그렇고 연관성이 있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보호자분들한테 해드리면 구호흡을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테이프도 붙이고. 테이프는 예, 많이 붙이는데 여기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거. 아니 입에도 붙인다니까. 예, 입을 안 버리려고? 예, 이 구호흡 같은 거 있죠. 고치려고 엄마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입으로 숨을 쉴 때 들어가서 산소가 혈액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야지 사람이 뇌도 맑아지고 좋은 거잖아요. 코로 들어갈 때가 산소가 혈액 속으로 녹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비동 쪽에는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그 뭐가는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라는 게 안쪽에서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약간의 혈관 확장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면 그 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를 끌고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입으로 숨 쉬는 거에 비해서 10에서 15%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쉴 때의 산소량과 입으로 숨 쉴 때의 산소량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잤는데 아침에 와서 조는 애들은 대부분 다 밤에 동일한 양을 자도 산소량이 적은 애들이에요. 입으로 숨 쉬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 똑같은 공기인데 예.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놈하고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놈이 산소 함유량? 산소 포화도. 산소가 피 안으로 녹아 들어갈 수 들어가는 있는 정도가 정도가 달라진다고. 달라진대요. 네.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비호흡은 흔히 말하는 머리를 맑게 하고 공부 잘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눈빛이 좀 달라지시죠. 예. 이 정보는 그 엄마들을 설득하기 위해. 예, 예.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 구강호흡을 하면은 코골이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성적도 떨어진다. 예. 집중력도 떨어져. 예. 성격도 나빠지겠다. 그럴 수도 잠 있죠. 이러면. 예. 요새 JYP 구강호흡 하나 봐요. 평생 해오셨나 봐요. 그러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갑자기 생기진 않아요. 그럼 희망이 생겼네 나도. 치료하고 구강호흡만 고치면은 성격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네. 3살 버릇이 여든가하더라고요. 이미 고착화된 성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치과 문제죠.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말라요. 입이 마르면 음식물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충치가 잘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충치가 생기기 전까지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음식이 썩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구호흡은 무조건 고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어린 시기에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이비인후과 질환이 100%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중에 습관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 맞아. 근데 편도 아데노이드가 커서 그런 경우는 그렇죠. 수술만으로도 완치율이 잘라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아까 5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네, 아이들은 아데노이드면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 때문에 구강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거예요. 그건 빨리 해결해 줘야겠네요. 다들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하니까 걱정들을 처음에 많이 하시는데 수술하고 나서 정해주세요. 몇 네. 살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체중으로 15kg 이상. 15kg만 넘으면 바로 하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당연히 해주는 게 맞아요. 구강호흡만으로는 안 되고 코골이가 있고 구강호흡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구강호흡도 하고 아데노이드도 큰데 코를 안 골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성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1시간에 최소 5회 이상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나라에서 급여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진단 기준이 1시간에 한 번만 수면 무호흡 있어도 치료를 해주는 게 전 세계 치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코골이가 있으면 검사를 하면 백발백중 거의 다 한 번 이상 있거든요. 한 번이 뭐야? 다 100번 이상 열 몇 번씩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도 아이들은 수면다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수술을 다 급여로 인정을 해줘요. 심지어 그 정도로 검사, 그러니까 아이가 구강호흡을 하는 정도의 증상만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다 수면무호흡증 치료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강호흡은 본인은 모를 수도 있습니까? 내가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수도 있죠. 있어요? 모를 수 있죠. 옆 사람만 알고. 네. 본인은 모를 수 있죠. 애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보호자 앉고 옆에 애 앉아서 보호자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애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학교 어디 갔니?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발음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주 쉽게는 애를 치과 의자 이렇게 눕히잖아요. 눕혀놓고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 거울 같은 거를 이렇게 대보면 여기가 뿌얘졌다 맑아졌다는 건 코로 숨 쉬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그대로 있으면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르게 검사해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진료실에 보면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비인후과 의자에 앉을 때까지의 입모습이 제일 중요해요. 네. 보면 보여요. 왜냐면은 그렇게. 애엄마가 우리 아이가 입으로 숨을 쉬어서요.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입을 딱 닫아. 난 병이 없어요. 그런 나가고 싶어요, 아이들 여기서. 그런 아이들 입을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을 하고 네. 이렇게 좀 보면은 네. 내가 힘들다고 이제 저 구강호흡 해요 떼주세요라고 자수하지 않을까요? 뭐 자수를 하기 전에 실제로 집에서 그런 거 시도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진짜 테이프를 붙여와요? 네. 버릇 고치려고? 저는 아니 시켜요. 붙이라고요. 응? 테이프 붙이라고 시킨다. 집에서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고쳐져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단명으로 비폐쇄가 아닌 이상 어쨌건 숨길은 있어요. 그런데 불편을 하니까 입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길을 잡아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이비인후과 치료 가면서. 비폐쇄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도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ENT에서 비폐쇄가 없다라는 네. 게 진단이 되면 이비인후과 네. 교수님 깜놀. 네. 아니 왜냐면 아니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네, 죽어요. 코도 막혀 있는데 입도 막아버리면. 아니, 제가 가끔 집에서 그런 걸 무작정 시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입으로 숨 쉬는 게 걱정되시니까 입에다가 자꾸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진짜 난 농담한 거였는데. 아니 근데 그런 치료가 있거든. 그 테이프를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엄마들이 언제 그러냐면 이렇게 봤더니 얘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테이프를 붙여요. 그럼 애가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항상 깨 있는 상태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죽을 것 같으면 지가 뛰겠죠. 달리기 할 때 힘들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입을 테이프로 붙이다 생각해봐요. 그렇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애한테. 밤에 잘 때 아이가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라도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고 사는데 걔한테 입을 테이프로 붙여버려. 그러면은 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입 막고 달리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아이한테는. 그 일단 아이가 구강호흡을 하는 걸 보면 여기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일단은 이비인후과나 원인을 확인을 해야죠. 원인을 치과나 확인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그럼, 먼저 하시는 네네. 게 중요하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 중에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수면 양압기도 처방하고 양압기로 밀어넣는 와중에 이미 턱이 너무 작아서 자꾸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밴드를 해서 턱이 아래로 못 떨어지게 당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치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치아 양쪽에다가 다 이거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주무시기를 하기도 해요. 입을 못 벌리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다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확보해드린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치료인데 이거를 어깨너머로 배우고 서답게 3년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그 코만 안 골면 되는 거 아니야? 밤에는 하시면 안 돼요. 어쨌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뭘까? 정말 입을- 쓸데없을 것 같은데. 입을 테이프로 완전히 봉하는 조건으로 네. 100m 달리기 육상 대회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과학적이야. 그러게요. 119 데려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눈빛 봐. JYP가 먼저 제일 앞에서 달리시고요. 저희가 뒤따라 갈게요. 근데 저희 중에서 산소 포화도 버티기 숨참기 맞아, 제일 오래 맞아. 하신 분. 그거 원래 성격 안 좋은 사람이 길을 쓰고 버티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지 마.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 JYP는 진짜 성격이 나쁜가요? 이러고. 네, 진짜로 나빠요.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야? 털썩. 아닙니다. JYP. 그만해 오늘. 그만해. 이거 봐요.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그만하죠.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구강호흡으로 네. 생길 수 있는 제일 흔하고도 중요한 병 하나 안 한 것 같아. 감기. 아 구강호흡을 하면 감기에 감기 걸린다고요? 취약하죠. 감기 잘 걸릴 것 같은데. 감기 어? 취약합니다. 왜요? 선모. 아까도 아, 얘기했지만 아까 코 말한 안에 필터. 코 안에 모든 것들 다 걸러주는데 입안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목 감기가 특히 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완전 고속도로가 되는군요. 그렇죠. 여기 그 감기도 감기지만 점막이 건조해지는 건 굉장히 점막의 점막이 원래 음. 촉촉하게 맞아요. 그 점액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야 가장 잘 그 방어 기능을 해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다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감기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뭐 인후두염? 나는 뭐라 그래서 목젖? 내가 목젖이 좀 이뻐 뭐 이런 얘기는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에이씨. 그만해. 오늘 방송 여기까지. 구강호흡에 그러면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제 아, 그거 그렇게 하시죠. 해야 됩니다. 네, 해결. 네, 네. 해결. 오늘 그러면 이제 구강호흡 얘기 이 정도 하고 네. 다음번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만 여기까지. 기다려주세요. 끝.